넌 오늘 선 넘었다. 이 녀석아.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자갈치 시장은 분주한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칼을 가는 소리, 어선에서 물건을 내리는 소리, 상인들의 웅성거림이 뒤섞인 가운데 윤복 할머니는 자신의 작은 좌판 앞에 앉아 고등어 한 마리를 노려보고 있었죠. 네가 새벽에 내 꿈에 나타나서 그러는데 오늘은 내 좌판에 오지 마라 했잖아. 근데 여기 왜 왔너? 윤복 할머니는 투박한 손으로 비늘을 긁어내며 혼잣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작은 좌판은 시장 입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주변 상인들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항상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에선 이런 윤복 할머니를 정신 나간 할매라고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을 안 듣는다니까. 물고기도 그렇고 생선을 씻으며 한숨을 내쉬던 윤복 할머니의 귀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평소와 다름없는 시장 소음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할매 아직도 살아있네. 내가 지난번에 뭐라 했지? 이제 그만 자리 비우라고 했잖아. 철수의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뒤로는 항상 그를 따라다니는 패거리들이 뒤따라오고 있었고 그들의 등장에 시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상인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아무도 그들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죠. 아이고, 철수 도련님 오셨네. 이렇게 일찍 오시면 저는 준비가 안 됐는데요. 보호비 드릴 돈은 다음 주에. 윤복 할머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철수는 비웃으며 그녀의 좌판 앞에 섰습니다. 돈? 내가 돈 때문에 온 줄 알아? 할매, 여기 자리가 문제라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할매같이 늙은이들은 집에 가서 쉬어야지. 이제 그만 자리 좀 비켜주세요. 철수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속에 담긴 위협은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윤복 할머니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철수 도련님, 이 자리가 내 평생 삶의 터전인데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나이가 70이 넘었으니 새 직장을 구하기도 힘들고 그건 할매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요. 강한 자가 이기는 거지. 윤복 할머니의 말을 자르며 철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시장 상인회장인 상구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모른 척하고 있었죠. 누구도 윤복 할머니를 위해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 시장도 전쟁터예요. 전투력 없는 노인네는 퇴장하셔야죠. 철수의 말에 패거리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윤복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앞치마에 묻은 비늘을 털어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같은 동작을 반복해온 것처럼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낯선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캐주얼 자켓에 청바지를 입은 평범한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변을 꼼꼼히 살펴보는 듯했고 곧 윤복 할머니와 철수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포착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문 닫을 생각이 없으신가 봐요. 내가 얼마나 친절하게 말했는데. 철수는 윤복 할머니의 좌판 위에 놓인 생선 한 마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런 시체 같은 생선으로 장사한다고 누가 살 것 같아요? 그냥 포기하시죠. 그가 생선을 들어 바닥에 던지려는 순간 윤복 할머니의 눈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억눌러온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강렬한 눈빛이었죠. 그러나 그녀는
곧 고개를 숙였고 철수는 손에 든 생선을 바닥에 냅다 던졌습니다. 내일까지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친절하게 말 안 할 거니까. 철수와 그의 패거리들이 떠난 후 시장은 다시 평소의 소음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윤복 할머니의 좌판 주변만은 여전히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바닥에 떨어진 생선을 주워 다시 좌판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낯선 청년은 천천히 그녀의 좌판으로 걸어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할머니?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라. 윤복 할머니는 낯선 청년을 힐끗 바라보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녀의 거친 목소리와 달리 손놀림은 놀랍도록 정교했습니다. 떨어진 생선을 집어 올려 물로 깨끗이 씻고 얼음 위에 다시 올려놓는 모습에서 수십 년의 경험이 묻어났죠. 철수라는 사람이 자주 그러나요? 청년은 물러서지 않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무심코 던진 질문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재야, 이래저래 신경 쓰지 마.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살아야 한다. 갑자기 나타난 상구의 목소리에 청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상구는 자신을 소개했죠. 나는 이 시장 상인회장 상구라고 하네. 자네는? 민재입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민재가 말을 채 끝맺기도 전에 상구는 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여기서 괜한 참견은 자네한테도 좋을 거 없네. 어서 가보게. 상구의 눈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윤복 할머니를 힐끔거렸죠. 민재는 상구의 손길을 가볍게 뿌리치고 윤복 할머니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윤복 할머니는 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지만 그 눈빛은 깊은 곳에서 이글거리는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죠. 민재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제 그만 가는 게 좋겠구나. 민재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뒤돌아보자 상구가 윤복 할머니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철수놈한테 그냥 좀 양보하시지. 나이도 있으시고. 내가 다른 곳 알아볼게요. 양보? 내가 왜 양보해야 하는데? 이 자리가 내 삶인데. 윤복 할머니의 강한 어조에 상구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숨을 내쉬며 자리를 떠났죠. 점점 더 많은 상인들이 가게 문을 열기 시작했고 시장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멀리서 윤복 할머니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상인들과 달리 절제된 동작으로 좌판을 정리했고 고객을 대할 때도 군더더기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는 어딘가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죠. 오전 10시쯤 시장은 이미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윤복 할머니의 좌판에도 몇 명의 단골 손님이 찾아와 생선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이 할매, 손님들 좀 치워. 철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패거리를 이끌고 나타났죠. 손님들은 그 기세에 놀라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내가 아까 뭘 했어요? 생각해보라고 했잖아. 근데 또 장사하고 있네. 철수는 비웃으며 윤복 할머니의 좌판 앞에 섰습니다. 그의 뒤로는 5명의 패거리들이 위협적인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손님들 다 겁주지 말고 그냥 가주면 안 되겠니? 윤복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태도에 철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듣나 봐요. 이제 좀 직접적으로 보여줘야겠네. 철수는 좌판에 있던 생선들을 손으로 쓸어버렸습니다. 몇몇 생선은 바닥에 떨어졌고
얼음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주변 상인들과 손님들은 모두 멀찍이 물러서서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이런 썩은 생선을 파는 게 얼마나 위생법 위반인지 알아요? 내가 지금 당장 신고해버리면 그 생선은 오늘 새벽에 들어온 것들이라 신선하구먼. 썩었다니 무슨 소리를. 윤복 할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철수는 발로 좌판을 3개 걷어찼습니다. 좌판이 뒤집어지며 남아있던 생선과 도구들이 모두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윤복 할머니는 그 충격에 뒤로 밀려나며 균형을 잃었고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전투력이에요, 할매. 이 시장도 전쟁터잖아요. 강한 자가 이기는 거고 약한 자는 져야 하는 거고. 철수는 바닥에 떨어진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철수는 그 칼로 근처에 있던 생선 한 마리를 찍어 들어 올렸습니다. 이걸로 적을 잡을 거예요? 할매한테는 너무 무거운 것 같은데? 윤복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옷에 묻은 흙을 털어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담담한 표정이었죠. 그녀가 숨을 깊이 들이쉬는 순간 셔츠 단추 사이로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그 칼 그렇게 잡으면 안 된다. 윤복 할머니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낮고 더 강했습니다. 철수는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웃음을 지으며 칼을 허공에 휘둘렀습니다. 이렇게요? 아니면 이렇게? 할매가 나한테 칼 쓰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 순간 멀리서 지켜보던 민재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시선은 윤복 할머니의 셔츠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철수가 칼을 더 위협적으로 휘두르려는 찰나 윤복 할머니가 갑자기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 움직임은 노인의 것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윤복 할머니는 철수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고 철수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습니다. 순간적인 일이라 아무도, 심지어 철수조차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윤복 할머니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행동을 멈추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안하다. 오래된 습관이라.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철수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져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찰나 민재가 철수와 윤복 할머니 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이제 그만하는 게 좋겠습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했습니다. 철수는 이 갑작스러운 개입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넌 뭐야? 이 할매 손자라도 돼? 철수가 민재에게 주먹을 휘두르려던 그 순간 윤복 할머니의 셔츠가 약간 벌어지며 그 안에 있던 무언가가 햇빛에 반사되어 빛났습니다. 민재의 눈이 그것을 포착했고 그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혹시 그것이? 민재의 시선은 윤복 할머니의 셔츠 사이로 보이는 금속 물체에 고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군번줄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그 작은 금속판은 햇빛에 반사되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철수는 민재의 갑작스러운 시선 변화를 알아채지 못한 채 그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민재는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몸을 살짝 틀어 공격을 피했고 철수의 손목을 가볍게 잡아 제압했습니다. 그 모습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뭐야, 넌 대체 누구냐? 철수가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민재는 그를 놓아주며 한 걸음 물러섰고 시선은 다시 윤복 할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혹시 윤복 소령님이신가요? 민재의 말에 시장 전체가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윤복 할머니의 눈이 크게 떠졌고 상구를 비롯한 다른 상인들도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철수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민재와 윤복 할머니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소령, 무슨 소리야? 저 할매가 군인이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철수의 비웃음에도 민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윤복 할머니에게 다가가 공손히 물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강대수 소령이셨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윤복 소령님 덕분에 살아 돌아왔다고. 윤복 할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셔츠 속 군번줄을 매만졌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이 갑자기 수면 위로 드러난 듯한 당혹감이 그녀의 얼굴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강대수? 그 사람이 살아 있었던 건가? 윤복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살아계셨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윤복 할머니의 눈에 순간 눈물이 맺혔지만 곧 손등으로 닦아내었습니다. 그녀는 무너진 좌판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철수와 그의 패거리들은 이 갑작스러운 상황 전개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할매가 무슨 소령이라고? 헛소리 하지 말고. 철수가 다시 윤복 할머니에게 다가서려 했지만 민재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는 베트남 전쟁 당시 유령 특수부대의 정보장교였습니다. 윤복 소령은 전설적인 존재였습니다. 10년 전 아버지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민재의 단호한 목소리에 철수는 움찔했습니다. 주변에 모인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수군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이 평범해 보이는 노인이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베트남, 유령 특수부대? 그게 뭐야? 상구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재는 시선을 돌려 상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부대입니다. 최전선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포로 구출 작전을 수행했죠. 윤복 소령은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작전 책임자였습니다. 철수는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웃기지 마. 여자가 어떻게 특수부대에. 그것도 베트남 전쟁 시절에. 윤복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는 연약한 노인의 눈빛이 아닌 단련된 군인의 예리한 시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모른 척 하려고 했는데 윤복 할머니는 셔츠의 단추를 하나 풀고 군번줄을 꺼내 보였습니다. 낡고 바랜 금속판에는 군번과 함께 그녀의 이름이 또렷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난 단 한 번도 내가 누구인지 잊은 적이 없다. 그 순간 그녀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 전 부하들을 이끌던 지휘관의 위엄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고 그의 패거리들도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재는 윤복 할머니 앞에 바로 서서 정중히 말했습니다. 저는 강대수 소령의 아들 민재입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윤복 소령님 덕분에 살았다고. 찾아뵙고 싶었지만 아버지께서는 그분은 평범한 삶을 원하실 것이라고 하셔서 망설였습니다. 윤복 할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대수? 그는 늘 말이 많았지. 작전 중에도 입을 다물지 못했어.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전우였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보는 듯한 그리움이 묻어났죠. 철수는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설령 군인이었다 해도
지금은 그냥 늙은 할매일 뿐이잖아. 그런 옛날 얘기가 지금 뭐가 중요해? 철수의 말에 윤복 할머니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전쟁에서 제일 무서운 건 내 말 맞다나 입 큰 놈이 아니라 말 없는 놈이야.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란다. 그 말과 함께 윤복 할머니는 바닥에 널브러진 생선들을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몸짓에는 여전히 군인다운 정확함과 효율성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재도 무릎을 꿇고 그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그 광경을 어이없다는 듯 바라보다가 갑자기 민재의 등을 발로 찼습니다. 이런 쇼나 하고 있네. 내 말 무시하는 거야? 민재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려는 찰나 윤복 할머니의 손이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철수의 발목을 낚아채 그를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그 움직임은 수십 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내 말도 잘 들어. 난 여기서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야. 하지만 내가 자꾸 건드린다면. 윤복 할머니는 말을 멈추고 철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고 그의 패거리들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민재가 윤복 할머니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령님, 제가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부대가 포위됐을 때 소령님께서 직접 구출 작전을 이끄셨다고. 그때 소령님께서 부상을 입으셨는데도 모든 대원을 살려 데려오셨다고 합니다. 윤복 할머니의 눈이 순간 멀리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마치 수십 년 전의 정글 속으로 돌아간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총성과 폭발음, 그리고 병사들의 비명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건 그저 내 임무였을 뿐이야. 소령님, 그건 단순한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했어요. 민재의 말에 윤복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과거가 갑작스럽게 눈앞에 펼쳐진 듯 했습니다. 주변에 모인 시장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윤복 소령님,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폭우 속에서 우리 부대가 포위되었을 때 모두가 포기했지만 소령님만은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정글 속에서 적진을 뚫고 아버지를 비롯한 7명의 대원을 모두 구해내셨죠. 윤복 할머니의 눈에 옅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군번줄을 꼭 쥐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너무 많이 왔었지. 무전기도 먹통이 되고 헬기 지원도 불가능했어.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야. 윤복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감춰온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철수가 바닥에서 일어나 분한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군인이었으면 뭐, 지금은 그냥 늙은 할매잖아. 이 시장은 내가. 철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재가 몸을 돌려 그의 앞에 섰습니다. 민재의 눈빛에는 더 이상의 참을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함부로 대한 이 할머니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수십 명의 전우를 구한 영웅입니다. 더 이상 무례하게 대한다면. 민재의 말에 철수는 비웃으며 그를 밀쳐냈습니다. 날 협박하는 거야? 넌 또 뭐야? 그 할매 손자인가 뭔가. 철수가 민재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민재는 마치 예상했다는 듯 몸을 살짝 틀어 공격을 피했고 순식간에 철수의 팔을 잡아 그를 제압했습니다. 그 움직임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국가정보원 특수요원 강민재입니다.
민재의 말에 시장은 다시 한번 정적에 빠졌습니다. 윤복 할머니조차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철수를 놓아주며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윤복 소령님의 업적을 기록하기 위한 특별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비공식적으로 활동했던 여성 특수부대원들의 공적을 재조명하는 작업이죠. 철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의 패거리들도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민재는 다시 윤복 할머니에게 돌아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령님, 많은 분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가가 오랫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여성 특수부대원들의 공적을 재평가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윤복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기쁨, 당혹감,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서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람. 난 그저 내 임무를 했을 뿐인데. 윤복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단단한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민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소령님을 찾고 싶어 하셨습니다.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작전의 특성상 모든 기록이 봉인되었고 소령님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죠. 윤복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바닥에 흩어진 생선들을 다시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이 갑자기 세상에 드러난 당혹감이었을까요? 아버지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윤복 소령은 죽음 앞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소령님께서 직접 부상당한 대원을 업고 적진을 돌파하셨다고 합니다. 민재의 말에 윤복 할머니의 눈앞에 오래된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폭우, 총성, 그리고 동료들의 비명소리.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우리 모두가 살아서 돌아가야 했으니까. 윤복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상구는 놀란 표정으로 윤복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수년간 평범한 노인으로만 여겼던 이 사람이 알고 보니 전쟁 영웅이었다니.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존경심이 교차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몰랐습니다. 이런 대단한 분이 우리 시장에 계셨다니. 상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윤복 할머니에게 보여준 무관심과 방관이 부끄러웠습니다. 윤복 할머니는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위협적인 자세는 없었고 오히려 약간 주눅든 모습이었죠.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그냥 나이 드신 할머니라고만 생각했지. 철수의 변명에 윤복 할머니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니까. 그녀의 말에는 깊은 삶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의 인정이나 명예보다 자신의 내면에 충실했던 한 여성의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민재는 윤복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소령님, 이제는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져야 할 때입니다. 숨겨진 영웅들의 이야기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특수부대원들의 활약상은 오랫동안 역사에서 지워져 왔지만 이제는 그 진실을 밝힐 때입니다.
윤복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오랫동안 비밀로 간직해온 자신의 과거가 갑자기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전쟁의 상처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깊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민재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령님의 의사를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소령님 같은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때 시장 한편에서 노인 한 명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는 윤복 할머니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복 소령님, 저는 68 예비군 출신 김병장입니다. 소령님의 이름은 우리 사이에서 전설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돌아온 많은 병사들이 유령부대의 여성 장교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죠. 노인의 말에 윤복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과거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나타나자 당혹스러움과 함께 묘한 감정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때는 다들 그저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야. 윤복 할머니의 말에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소령님. 당신은 우리에게 희망이었습니다.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험한 임무를 자원하셨고 수많은 전우들을 구하셨죠.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아무도 당신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시장에 모인 사람들은 더욱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30년 넘게 생선을 팔던 평범한 할머니가 알고 보니 전설적인 특수부대 장교였다니 누구도 쉽게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니었어. 윤복 할머니의 말은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반세기 전 그 험난했던 정글로 돌아간 듯 했죠.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침묵 속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령님, 그날 밤의 일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오육 작전 말입니다. 윤복 할머니의 눈앞에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빗줄기가 쏟아지던 어둠 속 웅웅거리는 정글의 소리와 간간히 들려오는 총성,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 떨던 부하들의 얼굴들. 어찌 잊을 수 있겠니? 윤복 할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맑아졌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의 먼지를 털어내듯 그녀의 자세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등은 곧게 펴졌고 눈빛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날은 계속 비가 내렸어. 3일 내내 그치지 않는 폭우에 무전기는 먹통이 됐고 보급도 끊긴 상태였지. 우리 부대는 적에게 포위된 채 고립되어 있었어. 그녀의 말에 시장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모두가 그 비 내리는 정글 속으로 함께 들어간 듯 했습니다. 강대수 중위가, 아니, 내 아버지가 적의 매복에 걸려 부상을 입었어. 다리에 총상을 입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지. 그를 포함한 7명의 대원들이 모두 위험한 상황이었어. 윤복 할머니의 눈에는 그날의 공포와 긴장감이 다시 되살아난 듯 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였어. 모두 포기하고 본부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직접 구출하는 것이죠. 민재가 말을 받았습니다. 윤복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 그들을 포기할 수 없었어. 그들은 내 부하이자 전우였으니까. 그녀의 기억 속에서 과거의 장면들이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적진을 뚫고 들어가는 그녀의 모습,
폭우 속에서 부상자를 업고 뛰어가는 장면, 그리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내린 결단들. 강대수는 내게 자신을 버리고 가라고 했어. 하지만 난 그럴 수 없었지. 부대원 하나 없이 돌아가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녀는 군번줄을 꼭 쥐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비 오는 정글에서 야간 구출 작전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어. 하지만 우린 선택권이 없었지. 그날 밤 난 혼자 적진으로 들어갔어. 혼자요? 철수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경외감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래, 혼자였어. 팀원들 모두 부상을 입은 상태였고 누군가는 본부와의 통신을 유지해야 했으니까. 윤복 할머니의 말에 시장 사람들은 더욱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 앞에 서 있는 이 작은 노인이 수십 년 전에 그런 용맹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글 속으로 들어갔어. 비가 내리는 어둠 속에서 적의 눈을 피해 한 발 한 발 전진했지. 폭우 덕분에 소리는 가려졌지만 시야는 더욱 악화되었어. 윤복 할머니의 눈앞에 그날의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진흙탕이 된 땅을 기어가며 적의 초소를 통과하던 순간, 제한된 탄약으로 적과 맞서 싸우던 순간, 그리고 마침내 포로가 된 자신의 부하들을 발견했던 그 순간, 내 아버지를 포함한 7명의 부하들은 모두 부상을 입은 상태였어. 특히 내 아버지는 다리 부상으로 걸을 수 없었지. 난 그를 업고 나머지 부하들을 이끌고 적진을 빠져나왔어.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상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복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능하냐고? 당시엔 그런 생각을 할 여유도 없었어. 그저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지. 그녀의 기억 속에서 강대수를 등에 업고 적의 총알을 피해 질주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비에 젖은 정글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 별을 보며 길을 찾던 순간들, 그리고 마침내 아군 기지에 도착했을 때의 안도감. 하지만 모두가 살아 돌아왔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어. 민재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사실임을 확인하고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윤복 소령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살아 돌아올 수 없었을 거라고요.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민재의 말이 끊겼습니다. 윤복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여성 장교가 특수작전을 이끌었다는 사실은 공식 기록에서 지워졌지. 유령 특수부대의 존재 자체가 기밀이었으니까. 우리는 그저 그림자로 살아야 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공적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아쉬움보다는 오랫동안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기고 살아야 했던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을 팔게 된 거군요. 상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윤복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난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어. 군대에서 배운 규율과 정확함은 어디에서든 유용했지. 생선을 다루는 것도 마찬가지였어. 윤복 할머니는 자신의 투박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손은 수많은 생선을 다루어 왔지만 한때는 총을 들고 전우들을 구했던 손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생선을 다루는 모습을 보고 웃었어. 저 할매는 왜 생선하고 말을 하냐고. 하지만 그들은 몰랐지. 내가 칼을 다루는 방식, 내가 일하는 방식이 모두 군대에서 배운 것이라는 걸. 그녀의 말에 시장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윤복 할머니의 모든 행동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시장에 나타나는 그녀의 정확함, 생선을 다루는 손놀림의 효율성,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녀의 태도까지. 그러니까 할머니는 전쟁 영웅이셨던 거네요. 철수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존경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윤복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웅이 아니야. 그저 내 임무를 다했을 뿐이지. 영웅은 돌아오지 못한 그들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말에 윤복 할머니의 눈앞에 잠시 흑백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함께 임무를 수행하다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의 얼굴,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새겨진 차가운 비석들. 민재는 윤복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소령님, 국가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당신의 공적을 인정하려 합니다. 여성 특수부대원들의 활약상을 재조명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윤복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온 자신의 과거가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녀의 말에 민재는 눈을 빛냈습니다. 물론입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여성들이 소령님 같은 선배들의 용기와 희생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씩 윤복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새로운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저 정신 나간 할매로 불리던 그녀가 알고 보니 진정한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상구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라봤어요. 이렇게 대단한 분이 우리 시장에 계셨는데 윤복 할머니는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상구야, 괜찮다. 난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야. 그게 내 선택이었으니까. 그때 민재와 윤복 할머니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해와 존경이 오갔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 다른 경험을 가진 두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같은 정신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윤복 할머니의 내면에서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니까.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자. 윤복 할머니의 조용한 목소리에 시장은 서서히 평온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무너진 좌판 앞에 서서 흩어진 생선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여전히 군인다운 정확함과 효율성이 배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부끄러움과 후회가 역력했죠. 소령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례했습니다. 윤복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이해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 철수야. 넌 그저 내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살아가려 했을 뿐이지. 그녀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얼음 조각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패거리들도 어색한 표정으로 하나둘씩 도와나섰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철수의 솔직한 고백에 윤복 할머니는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래전 자신의 부하를 대하듯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잡는 것이고.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심이 서린 듯 했습니다. 제가 시장을 청소하겠습니다. 매일 아침이요. 그리고 더 이상 상인들에게 보호비 같은 건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윤복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철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좋은 시작이구나. 민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윤복 할머니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령님,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그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윤복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과거가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오른 당혹감, 그리고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해방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내일 오후에 와라. 그때 이야기하자. 민재는 존경의 표시로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와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령님. 민재가 떠난 후 상구는 윤복 할머니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부끄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니 소령님,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일이 일어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지켜만 봤습니다. 윤복 할머니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누구나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 상구야. 중요한 건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법을 배우는 거지. 상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심이 서린 듯 했습니다. 소령님, 앞으로는 다르게 하겠습니다. 이 시장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먼저 소령님께 시장 안심권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보호비 같은 건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윤복 할머니의 눈에 잠시 눈물이 맺혔지만 곧 손등으로 닦아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구나, 상구야. 시간이 흘러 시장은 점점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무언가가 달라진 듯 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눈빛이, 그리고 윤복 할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윤복 할머니의 좌판 앞에는 오래간만에 많은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윤복 할머니는 묵묵히 생선을 손질하며 간간히 짧은 대답을 이어나갔습니다. 할머니, 정말 전쟁에 나가셨던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 일이지. 할머니, 무서우셨어요? 무서움보다 책임감이 더 컸단다.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실 수 있었어요? 용감한 게 아니라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해가 저물어갈 무렵 윤복 할머니는 좌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많은 생선이 팔렸습니다. 그녀는 비어있는 얼음통을 바라보며 혼자 미소 지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철수가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전과 달리 차분해 보였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말이죠. 그는 윤복 할머니와 눈이 마주치자 조금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구는 다른 상인들과 모여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이전과 달리 두려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결의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민재는 약속대로 다음날 오후에 시장을 찾았습니다. 그는 윤복 할머니의 좌판 앞에 앉아 오랜 시간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때로는 기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감명을 받는 듯 했습니다. 소령님, 이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민재의 말에 윤복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희망이라. 전쟁에서 희망은 사치였어.
그저 살아남는 것, 그리고 동료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지. 민재는 윤복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희망 아닐까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서로를 지키는 것. 윤복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며칠 후 윤복 할머니의 좌판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상구와 다른 상인들이 힘을 모아 더 넓고 견고한 좌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철수는 매일 아침 시장을 청소했고 특히 윤복 할머니의 좌판 주변은 가장 깨끗하게 유지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좀 편하게 장사하세요. 상구의 말에 윤복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따스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고맙다, 상구야. 하지만 난 그냥 평소처럼 살아가고 싶구나. 그녀의 말처럼 윤복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같은 시간에 시장에 나타났고 같은 방식으로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재는 자신의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후 마지막으로 윤복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소령님, 곧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윤복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민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자랑스러워할 거야. 너 같은 아들을 두었으니. 민재는 윤복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령님. 민재는 시장을 떠나기 전 윤복 할머니에게 조용히 경례를 했습니다. 그것은 군인이 선배 전우에게 보내는 최고의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윤복 할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은 여전히 분주했고 윤복 할머니는 변함없이 자신의 좌판을 지켰습니다. 다만 이제 그녀의 곁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철수는 어느새 시장의 든든한 보안관이 되어 있었고 상구는 더 공정하고 투명한 상인회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어느 평범한 오후 윤복 할머니는 자신의 좌판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다는 언제나처럼 넓고 깊었고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마치 인생처럼, 전쟁처럼, 그리고 기억처럼.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오늘도 인생은 시작되었다. 윤복 할머니는 오늘도 생선에게 말을 건넵니다. 오늘은 선 넘지 말고 얌전히 있어야 한다. 알았나? 그리고는 미소 지으며 칼을 들어 정확한 손놀림으로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여전히 군인다운 정확함과 효율성이 배어 있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삶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여성 참전 용사들의 기록에서 착안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곁에 평범한 어른들, 그 안엔 누구도 모르는 역사와 용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